첫 번째 가보죠. 시끄러워서입니다. 한 남성이 말이죠. 이웃을 살해했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한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피해자에게 한 말 없어요? 우발적 범행 맞습니까? 평소에 자주 싸우셨나요? 왜 살해하셨죠? CCTV 삭제 시도하신 거 맞습니까? 자, 이 기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죠? 네, 어제 저녁에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5층에서요. 저 4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30대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은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12에 직접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 흉기로 자해를 했습니다. 숨진 피해자 옆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층에는 원룸 6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과거에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조사하고 CCTV를 분석하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반 가족분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가족분께서 평소에 소란을 피웠던 거는 오히려 저자다라고 말이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경기도 수원의 빌라에 아마도 거주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바에 따르면 지금 이 40대 남성은 소위 말한 벽간 소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살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저 40대 남성이 오히려 소란스러웠다. 술을 먹고 소란을 많이 피웠고 그러다 보니까 옆집 간에 앙금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피해자가 5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30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노모가 같은 빌라 2층에 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버이날에 결국은 이 노모 입장에서 아들을 잃은 상황이라 너무 황망해서 혼절을 하셨다고 하고요. 뭐 여러 주민들 또 제보자 포함한 이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가 보죠. 우편함 열더니 뒤적뒤적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인적 드문 밤.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저 남성을 주목해 주세요. 자, 우편함 앞에서 밖을 저렇게 한번 슉 쳐다보더니 보고 나서 그 안에 뭔가를 쓱 저렇게 투입을 합니다. 자, 다른 날 지금 계단 밑에 철제 난간 밑에다가 또 뭘 만지작거리면서 끼워 넣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약 던지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양 변호사님, 정말 큰일인 것이 이제 마약이 집 앞에 배달까지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 30대 남성 중국에서 들어온 마약을 저런 식으로 뭐 철제 난간, 우편함, 통신당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에 가능하면 이제 CCTV가 잘 없는 곳을 골라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시켰던 것이고요. 중국에서 텔레그램 말고 채팅 앱을 통해서 중국에서 한 400g 가량을 5번에 걸쳐서 들여왔답니다. 그리고 저거를 소분해서 저런 식으로 이 유통을 시킨 거고 29명이 검거됐고 그중에 5명은 구속을 했다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주택가까지 배달이 되는 세상이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 자, 사반 가족분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정말 황당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뭔가에 홀린 듯 화분 앞에 저렇게 서는 사람. 어머, 이 꽃 예쁘다 하면서 화분을 저렇게 막 뒤적뒤적하죠. 그러다가 그냥 갑니다. 갔어요. 자, 그런데 다시 백스텝. 이번에는 꽃을 움켜쥐고 산삼을 캐듯이 쭉 빨리 좀 뽑아 쭉 뽑더니 뿌리가 잘 붙었나 저렇게 흙도 막 털어내고 갑니다. 아니, 화분째 들고 가는 건 봤어요. 자, 꽃만 뽑아가는 건 또 뭡니까? 자,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자 때문에 구분도 안 돼요, 지금. 저도 꽃이 예뻐서 저렇게 있는 화분을 들고 가는 절도권은 제가 여러 개 봤는데 저걸 저렇게 뽑아가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유. 지난 7일 새벽에 이제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카페에서 수국인데 키우고 있는 수국을 누군가가 저렇게 절도해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 카페에서 화분을 누가 들고 간 적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피해를 입으신 분도 저걸 뽑아가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새벽부터 이게 얼마나 한다고 저걸 뽑아가는지 너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런 일을 하면 저것도 역시 명백한 절도입니다. 화분 안 들고 간다고 절도 아닌 거 아니고요.
근데 다만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게 처음이 아닐 것 같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왜 계속 저럴까요? 처벌이 안 돼서 그래요. 아, 저렇게 사소한 절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사실 피해 신고를 받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무슨 CCTV를 뒤진다거나 수사를 잘 안 한단 말이죠. 저는 저런 일들이 없어지려면 저렇게 작은 일일수록 경찰분들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꼭 범인을 잡아서 작나마 내가 이런 행동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좀 일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다리를 저렇게 꼰채로 마치 내 집 거실 소파인 듯 편안하게 누워서 휴대전화를 저렇게 보고 있는 남성. 혹시 새로 나온 침대 광고인가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지하철입니다. 교수님, 진짜 왜 저러고 사는 걸까요? 저게 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지하철 7호선에 나타나서요. 좌석지게 7개를 차지를 하고 있고 다리를 쭉 뻗고 있는데 키가 굉장히 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방같이 누워 있고요. 누운 채로 이제 휴대전화를 보면서 목격자의 그 증언에 의하면 노래까지 흥얼대고 다른 사람들이 와도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통상 저런 행동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영상에 찍혀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저렇게 사진 찍혀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나는 별로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저 정도는 아닌데 앉아가지고 다리 뻗고 있는 거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앉아서 다리를 뻗고 있는 거, 신발 벗고 진짜요? 그거는 제가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저런 거 가지고 어디 신고를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얘기 나왔지만 저런 행동을 처음에 한 게 아니라 한번 앉아서 다리 뻗어보고 누워보고 뭐 이제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 같은데요. 저거 좀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부끄러움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예, 저런 사람들 딱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저 배에 있는 부위로 가서 그냥 앉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아야 하고 일어날 겁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기름 찾아 9m 삽질입니다. 자,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모텔 지하실 저렇게 길게 이어진 땅굴 안으로 들어갔더니 끝없이 저렇게 길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던 일당들이 땅굴을 판 겁니다. 실제로. 자, 영화 파이프라인이라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는데 나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 저게 지난 1월 1일 한 일당이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하실 벽면을 뚫고 이 삽이랑 곡괭이 같은 것들로 한 달 동안 10m가량 땅굴을 팠는데요. 이게 이 송유관까지 접근을 해서 기름을 빼내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현재 총책 등 8명이 검거가 됐고 이 중에 4명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 총책이 50대 A씨인데 석유 관련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5월부터 리터당 500원을 주겠다, 수익금을 주겠다 이렇게 꼬드겨서 공범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유관 매설 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송유관이 매설된 곳 인근의 모텔 주인한테 우리 모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통째로 이 모텔을 임차를 해서 종일 땅굴을 파서 이 송유관 30cm 지점까지도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직전에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들이 이게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충북 옥천에서 이 주유소를 임대를 해서 이렇게 굴착 시도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땅굴에 물이 너무 차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청주 숙박시설 2차 범행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고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노력, 저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변호사가 돼서 지금 사건반장 패널로 나오고 있을 텐데 말이죠. 자, 제가 이거 약간 스포일러 같은데 영화 파이프라인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펑 하고 대형 폭발이 납니다. 사실 이 송유관을 통해서 기름 절도하려다가 사고가 났던 경우들이 그간에도 종종 있었는데요. 아까 사진 나올 때, 영상 나올 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옆에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송유관이 묻혀 있는 자리가 국도 4차선 도로 가장자리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자칫해서 도로 붕괴 같은 게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저 도로가 4차선 도로가 하루 평균 6만 6천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을지 모르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행히 저기 지금 영상은 나오고 있지만 다 원상복구를 했고 안전점검까지 마쳤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자, 초등생 도둑 신상 공개 논란입니다. 자, 어느 무인 점포에서 절도범들 신상이 가득 담긴 경고문이 딱 문 앞에 붙여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절도범이 초등생들이었던 거죠. 얼굴, 이름, 학교명, 학년, 절도 시간, 품목, 가격까지. 그 사진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지만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인 관계로 일단 보여드리지는 않고 저렇게 지면으로만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피해 점주가 저렇게 경고장을 붙인 이유가 있었다고요. 사실 아이들이 지난달 22일이었죠. 이 점포에 들어가서 2번이나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면 한 2만 원어치 정도가 되는데 문제가 저는 이런 일이 아이들이 뭔가를 저지르고 났을 때 꼭 부모님들의 대응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업주하고 부모님들하고 뭔가 그 물건값을 가지고 변상을 하려고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업주는 이 사진을 올렸는데 그래도 신상정보가 적혀져 있는 아이들 얼굴 같은 거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학교 이름도 있고 학년도 있고 동네니까 누군지 다 소문이 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애들을 저렇게까지 아직 어린데 이렇게 좀 범죄자처럼 낙인을 찍는 게 맞냐 오죽하면 이래야 했겠느냐라고 또 이제 이걸 바라보는 분들끼리도 또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또 이어가 보죠. 남편이 타투하고 왔어요. 예. 어떤 사연일까요? 네, 말 그대로 남편이 갑자기 타투를 하고 와서 고민이라는 이 아내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했다는 타투가 다름이 아니라 이 아내의 생일 그리고 결혼기념일을 숫자로 이 가슴팍에 새긴 거라고 합니다. 이 남편은 지금까지 타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게 된 계기가 있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같이 보고 있는데 사랑꾼으로 굉장히 유명한 한 남자 연예인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이 결혼기념일을 타투로 새겼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고 멋있다. 내가 저 사람 아내면 되게 감동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듣고 남편이 아내한테 감동을 주고 싶어서 서프라이즈 타투를 하고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걸 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우고 오라고 밖으로 내쫓았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자신이 너무한 거냐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너 가수 구준엽이 영원한 사랑 약속하면서 그 대만 배우 서희원 이름 새긴 거 보고 너무 로맨틱해 어쩜 좋아 그랬잖아. 야, 가슴 봐봐 여기. 꼬맹아 사랑해 이렇게 해놔. 야, 이거 박내라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동그라미. 진짜 아니 이럴 수가. 야, 진짜. 자,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성문이 오빠, 네가 구준엽이니? 구준엽 씨 머리가 좀 없긴 하지만 완전 몸짱이거든. 타투를 해도 그런 몸에 해야 멋있지. 오빠 가슴 근육 하나도 없는데 그걸 거기다 왜 박았어? 좋은 말로 할 때 지금 당장 지워 빨리. X. 성문 얘기를 하니까 X를 주고 싶긴 한데. 예, X 좀 하시고. 뻔했어요. 예, 양 변호사님부터. 아니 사실 뭐 남자들이요. 뭔가 가슴속에 항상 소년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저 사실 한 1, 2주 전에 친구 동창들하고 좀 술자리 같은 게 있었는데 먹고 나오다가 오락실에 요즘은 없는 거 펀치볼 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대 아저씨들 3-4명이 그 앞에서 한동안 계속 펀치볼로 서로 잘 친다고. 그거 누가 찍었으면 사건 반장 나왔는데 진짜. 제보죠. 아니 뭐 오락실에서 뭐 펀치볼 때리는 게 뭐 잘못이에요. 약간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놓고 우리끼리 또 이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냥 그런 면이 있고 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팔뚝 이런 데서 어디 밖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지우고 싶더라도 좀 내비두고 한동안 두었다가 이제 많이 봤으니까 이제 그만 지워라고 좋은 말로 얘기해 주는 타일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하셨는데 쫓아낸 거. 진짜. 교수님. 예. 타투 저거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뭐 요즘 레이저로 이렇게 엄청 아파요, 저거.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아내가 지금 남편의 성향을 좀 파악을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이 남편은 아내에게 지금 잘 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어른들이 얘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말 멋있다. 내가 저 사람 아내면 얼마나 감동할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농담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저 남편은 그래 나보고 하라는 어떤 계시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 가서 지워오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시집 식구들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자기가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놓고 해오니까 또 지우라 그러고 이거는 그 아내에게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저는 뭐 타투가 제 어떤 취향은 아닙니다만 저 여성이 얘기를 잘했었어요. 오히려 저렇게 딱 하면서 저게 왜 하지? 이렇게 했었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잘못된 신호를 줬다 착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단 남자는 나이 먹어도 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투를 한 이유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멋있어 보이려고 했다면 그건 당장 나가서 지우라고 하는 이 아내 말이 맞는데 예. 이 남편이 진짜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뭐 아내의 그 약간 시그널도 있었지만 이걸 하면 아내가 정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물론 남편이 좀 눈치는 없습니다. 이런데 팔 같은 데서 지워질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지울 때 되게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좀 보고 처음엔 좀 웃어주고 좀 좋아해 주면서 나중에 말씀하셨던 건 서서히 지우라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지. 이 남편이 그렇게 그래도 정말 아내 사랑하는 마음에 해온 걸 보자마자 너 빨리 나가서 지워. 이러면 남편이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팅창에는 이 X도 많던데 말이죠. 예, X도 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꼬맹맘님은 결혼 기념일 생각 못해도 되니까 나도 타투는 좀 싫다 이런 분도 있기는 하셨습니다. 진짜. 네, 근데 하지만 동그라미 선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소원의 항구님 남편 자랑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건가? 무무님 아내가 멋있다고 바로 타투해온 남편이 참 낭만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낭만파님도요. 순진하고 귀여운 남편이네요. 잘 데리고 사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뭐 오케라님은요. 차라리 그냥 해나를 하지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